포토닉스는 전자 대신 빛을 이용하여 데이터를 더 빠르게 처리하고 전송할 수 있습니다. 이 기술은 이미 데이터 센터와 같은 고속 데이터 전송이 필요한 분야에 적용되고 있죠.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직접 회로와 생김새가 다르죠? 이런 회로를 포토닉 인터그레이티드 서큐트의 약자로 PIC라 합니다. 광학의 개념을 직접 회로에 적용한 것이죠. 광학적인 개념이 적용되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전선, 트랜지스터 등으로 구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실리콘 포토닉스의 구성 요소를 알아볼까요? 실리콘 포토닉스의 구성 요소는 패시브 디바이스와 액티브 디바이스로 나뉩니다. 패시브 디바이스는 외부의 에너지 공급이 필요 없이 광신호의 성질을 변화시키는 장치를 말해요. 패시브 디바이스에는 웨이브 가이드, 커플러, 폴라리제이션 스플리터, 그리고 폴라리제이션 로테이터가 있어요. 액티브 디바이스는 외부의 에너지 공급이 필요하며 광신호의 성질을 변화시키는 장치를 말해요. 액티브 디바이스에는 레이저, 실리콘 모듈레이터, 스위치, 실리콘 포토 디텍터가 있어요. 먼저 빛을 생성하는 레이저를 알아볼까요? 레이저의 원리는 간단히 설명하자면 이렇습니다. 전자가 높은 에너지에서 낮은 에너지 상태로 이동하면 그 에너지 차만큼의 빛을 방출하는 것입니다. 빛이 이동하는 통로를 도파로 영어로는 웨이브 가이드라 합니다. 빛이 이동하는 통로이기에 웨이브 가이드의 역할은 직접 회로에서의 전선의 역할과 동일하다고 할 수 있어요. 웨이브 가이드는 빛의 전반사를 이용합니다. 여러분이 일상생활에 들어봤을 광섬유처럼요. 그레이팅 커플러에 대해 알아볼까요? 실리콘 도파관을 입력, 출력, 광섬유와 바로 연결하기에는 호환성 문제가 발생합니다. 광학적 모드가 잘 맞지 않기 때문이죠. 이때 그레이팅 커플러가 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레이팅 커플러의 주기적인 특성이 광섬유와 도파관 사이의 광결합을 돕습니다. 추가적으로 광신호의 편광을 분리하거나 회전시키는 폴라리제이션 스플리터와 폴라리제이션 로테이터가 있습니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 웨이브 가이드에서의 모드, T모드, T모드를 설명하겠습니다. T모드는 웨이브 가이드의 정기장만 수직인 경우를 말하고 T모드는 웨이브 가이드의 자기장만 수직인 경우를 말합니다. 폴라리제이션 스플리터는 이런 T모드, T모드의 빛을 각각 다른 방향으로 분리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폴라리제이션 로테이터는 빛의 편광을 회전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즉, T모드의 빛을 T모드로 바꾸거나 T모드의 빛을 T모드로 바꿀 수 있는 것이죠. 송신단에서 빛을 이용해 기존의 0과 1로 된 정보를 전달하려면 전기 신호를 광신호로 바꾸는 장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수신단에서는 광신호를 전기신호로 바꾸는 장치가 필요하겠죠. 이때 전기신호를 광신호로 바꾸는 역할을 하는 것이 모듈레이터이고 광신호를 전기신호로 바꾸는 것이 디텍터입니다. 즉, 전기신호를 광신호로 바꾸기 위해 정보를 광신호로 보내는 트랜스미터 단계에서는 모듈레이터가 사용되고 정보를 받는 리시버 단계에서는 디텍터가 사용됩니다. 모듈레이터는 앞서 설명한 것처럼 빛에다가 정보를 담아야 됩니다. 그럼 빛에다가 어떻게 정보를 담을까요? 바로 빛의 강도, 위상 등을 변조해 주는 것인데요. 한 가지 예시를 살펴봅시다. 페이지 시프터를 이용한 모듈레이터인데요. 페이지 시프터는 광경로를 미세하게 늘려주는 소자입니다. 모듈레이터에 들어온 빛을 스플리터를 통해 나누어주고 한쪽에 페이지 시프터를 이용하여 광경로 길이를 조정해주면 다시 합쳐질 때 간섭이 이루어지면서 광신호의 특성이 원하는 대로 바뀌어지겠죠. 페이지 시프터에는 주로 열광학적 방식을 이용합니다. 웨이브 가이드의 온도를 조절하여 모듈레이션 해주는 방식이죠. 열광학 방식 외에도 전자주입이나 전기장을 이용해서 물질에 외부 자극을 가해서 굴절률을 변화시키기도 합니다. 모듈레이터와 스위치가 가끔 헷갈리는 개념이라서 디텍터 전에 스위치를 이야기하고 넘어갑시다. 스위치는 PIC 내 광 캐리어를 한 회로에서 다른 회로로 선택적으로 전환할 수 있게 합니다. 즉, 하나의 웨이브 가이드에서 다른 웨이브 가이드로 전환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스위치도 모듈레이터와 마찬가지로 주로 열, 전자주입, 전기장 등을 이용해 물질에 외부 자극을 주는 방식입니다. 그중 MEMS를 이용한 방식이 있습니다. MEMS란 마이크로, 일렉트로, 메케니컬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이름 그대로 MEMS는 나노 기술을 이용해 제작되는 매우 작은 기계를 뜻합니다. 기존의 열 광학 방식과 달리 MEMS를 이용해 웨이브 가이드를 움직이게 되는데요. 모듈레이팅할 웨이브 가이드의 위에 움직이는 웨이브 가이드를 매우 가까이 접근시키면 빛이 전반사를 일으키지 못하게 되고 그림과 같은 형태로 빛의 경로가 바뀌게 됩니다. 특히 MEMS를 이용한 방식은 기존의 열 광학 방식보다 훨씬 작은 전력을 소모하고 광손실이 적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기에 기대되는 연구 분야인데요. 디지이스트의 한상윤 교수님의 연구팀 INL에서는 MEMS를 이용한 스위치를 연구하고 있는데요. 최근 한상윤 교수님 팀은 카이스트 유경식 교수님 팀과 혁신적인 공동 연구를 세계적으로 인정받아 광학 분야의 세계 최고 저널인 네이처 포토닉스의 논문이 출판되기도 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검출기인 디텍터는 빛을 컴퓨터가 처리할 수 있는 전기 신호로 바꿔주는 역할을 합니다. 검출기는 레이저와 비슷한 원리를 이용해 만들어지는데요. 낮은 에너지에 있던 전자가 빛 에너지를 받으면 높은 에너지로 올라가 자유전자와 홀이 발생하겠죠. 이런 캐리어들이 전기장에 의해 흘러나가면 광전류가 발생하고 이런 광전류를 검출하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여러 구성 요소들로 PIC는 작동합니다. 정리하자면 레이저에서 빛이 방출되면 모듈레이터에서 전기 신호를 빛 신호로 바꿔주고 포토 디텍터에서 빛 신호를 감지하여 전기 신호로 변환하는 과정으로 빛을 이용한 통신이 가능한 것이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